그래서 다시 고1로 올게요. 됐죠? 자, 그럼 이런 느낌 가지고 읽어가는 거야. 알겠니? 아주 전형적 주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촉발되는 연에서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는지 봤더니 나라는 화자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자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건요. 나는 이럴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찰한 걸 얘기하는 거고 관찰 대상은 누구야? 늙은 정이죠. 내가 아니야. 소설로 치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럼 그 늙은 종이 성실하게 살 수도 있고 병신처럼 살 수도 있잖아. 어떻게 사는지 보자.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랬던가? 전민이 많단 말에 일국이 소문이 났는데 뭐 해가지고 보니까 보세요. 요놈의 새끼들이 자 영어 신텍스다. 목적어 서술어. 일을 안 하고 자빠졌네. 농장이 없어? 뭐 연장이 없니? 뭔 일은 안 하고 맨날 밥만 처먹고 맨날 낮잠만 쳐 자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결국 무슨 얘기야? 종의 게으름에 대한 비판이죠. 누비놈이 새끼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됐죠.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역시 마찬가지 비판이죠. 왜 비판하는 거야? 소목이는 애놈의 새끼들을 봤더니 뭐라고? 상마름. 그러니까 마름 위에 있는 상마름이 약간 중간 관리자 역할이야. 그 중간 관리자를 막 조롱하고 뭐 능욕하고 희롱하고 또 오고 가는 손님들은 또 큰 양반을 희롱하고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남을 비꼬고 희롱하고 요러는 아주 못된 행동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됐니? 근데 벌써 글의 주제 끝났죠.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관찰한 대상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끝이야. 뭐가 어려워 이게? 야 쉽게 생각해 얘들아. 너희도 친구들끼리 보면은 어떤 애들이 있어. 사실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놈들 중에 괜히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놀리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를 비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 거 하지 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왕따 당한 애들이 있으면 도와주기가 좀 힘들죠. 요즘은 또 없어졌어. 근데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있을 수도 있어. 있으면 항상 신고하세요. 배우너한테. 신고번호는 010-8388-5420 진심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릇된 재산 모아서 다른 깨로 제 번호예요. 제 번호. 진짜 진심 제 번호예요.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깨로 제 일하니 그 큰 집에 많은 일을 누려서 힘써할까? 그러니까 봐봐. 요놈들이 뭐해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지 주인집 재산 빼돌린다는 얘기야. 그릇된 재산을 빼돌려서 다른 깨로서 뭐해? 주인 일은 안 하고 지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봐봐. 자 이제 이게 현대 사회의 주식회사 이노에듀가 됐다고 칩시다. 주식회사 삼성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부장님 존나 뒷담하는 거야. 오 부장님 이러면서 과장님 존나 뒷담하는 거. 오 과장님 막 이러면서 또 어휴 저 우리 회장님 뭐 이러면서 뭐 희롱하고 또 뭐 또 잔돈 같은 거 남으면 안 주고 훔치고 횡령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척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척 유튜브 찍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척 투잡 뛰고 있고 그런 거예요. 현대랑 뭐가 달라 이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뭐 하라고? 현대랑 비교 추론하라고. 100% 이해되죠? 알겠어? 야 봉급 받고 그랬으면 자기를 똑바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랑 비교 추론하면 뭐라고? 그래. 받은 것에 비해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누군가를 비판한다. 부도덕한 인간들을 비판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얘기야 얘들아. 그리고 리을 보니까 뭐래? 서로 헐뜯고 난리 난장판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 때는 칼같이 손절이 되거든. 근데 어린이 되잖아. 내가 싫어도 참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잘 판단하세요. 싫어도 참아야 되는 인간들이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어린 시절부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고전들을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수업을 듣고 지금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은 저는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빨리 왔을 것 같고 편해졌을 것 같다. 정말 진심.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너희 때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막 양아치 같은 애들 있죠. 다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고 있는데 이 새끼는 옆에 친구 막 존나 괴롭혀가지고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그런 양아치들 존나 있었어 우리 때는. 너희 때는 없니? 예를 들면 그런 양아치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막 공부 다 해놨는데 내 노트 훔쳐가가지고 뭐 그런 이상한 병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이상한 애들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계속 볼게요. 크게 기운 지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 자, 봐. 관찰자인 내가 봤을 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자, 하인들이 문제야.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집안이 망해가요. 그럼 봐. 그 하인의 문제 때문에 집안이 망해가.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전님 혼자 앉아서 해결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있어?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됐니? 자, 이게 뭐 현대사회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도 봐봐. 학교 내에서 막 괴롭히고 막 그래. 근데 뭐 들어줄 사람이 있고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거 예를 들면. 계속 봐. 나 싫은 방금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근데 잘 봐. 지금 높임의 표현을 쓰고 있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 사람은 그 상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두머리나 회장님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문제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제가 대신 사죄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누구? 상전은 잘하고 계신데 아래 것들이 문제요라고 하잖아. 자,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까지 읽어봐야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약을 했나? 뭐 한 거라고 이 사람은 그 시절에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은 뭐냐면요. 그 시절의 질서가 뭐야? 정확하게 이거야.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 있으면요. 나머지 상민들이 있는 거야. 이러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었다고요. 그럼 봐. 아래 것들이 하극상하지 마라 이거예요. 윗사람들 잘못 이거야. 됐어? 그게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잘못된 거지. 그 시절에는 그게 오히려 통치 질서였던 거라고. 왜? 안 그랬다는 무신정변 나가지고 다 이상한 변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의 통치 질서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죠. 민주주의가 아닌 게 문제란 얘기를 하겠지. 예를 들자면. 그럼 또 이거야. 민주주의라고 답이냐? 난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건 또 아니라고 본다고. 과연 인도나 뭐 중국 이런 데 민주주의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갈 길이 멀어.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시면 그냥 이해가 저절로 되어 있어요. 맞잖아.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래. 그 시절의 통치 질서에 맞게 똑바로 좀 하라고. 이 얘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권력자 그래도. 왜? 아래 것들 백날 얘기해봐야 말 알아먹냐고.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하죠. 우리 임금님 옷 같은 얼굴 편하신 날 몇 날일까? 우리나라 다 지금 망해가는데 집 망인데 누구 탓인가? 생각 없는 종의 탓 맞긴 하지만 이 새끼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생각해보죠. 상전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됐니? 그러니까 임금 잘못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임금님이 해결하셔야죠. 제가 임금님한테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해결 방법은 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임금님 청담동 죄송해요. 청담동 가서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제가 집일을 고치거든 종도를 잡으시고 그 아래 것들 그 핵심 관계자들 베이노 핵심 관계자들 좀 때려 잡으시고 죄송합니다.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잘하는 놈들은 상 주시고 못하는 놈들은 깜빵 보내시고
저를 좀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요 국가가 좋아지겠습니다. 라고 그 시절에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건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민주주의 시대인 요즘에도 모가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 집안의 노비와 한 집안의 가장의 빗대 설명을 한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집안이 망해가고 있어. 그러면 노비들도 있을 거고 중간 관리자인 마름도 있을 거고 상전도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야? 요 새끼들도 문제 많아요. 근데 사실은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해결을 해야지. 해결 방법 모르시겠어요? 그럼 저를 데려다 쓰세요. 근데 이걸 대놓고 베이노 핵심 관계자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배핵관 이런 단어 썼다간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요 뭐였다고? 그 시절에 왕이었고 신하였던 거야. 그러면 양쪽 다한테 뭐 이 새끼야? 라고 뒤지게 쳐맞을 거 아니야. 깜빡 갈 거 아니야. 이랬다가는 제가 저 지금 벌써 좀 불안해. 아무튼 그런데 그 시대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한 집안의 상전과 노비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거라고. 아시겠어? 요즘도 이런 거 뭐 수두룩 하잖아요. 당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잖아. 배핵관 뭐 이런 거. 뭔지 관심 없지?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야,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극딜 받고 시작하네. 사람답게 살아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가작품하고 나작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현대어로 풀어 쓰자면 야 사람답게 좀 살아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두고 자고 한 말인데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야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뭐 당연한 얘기네. 그 인간이 살았대. 뭐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뭐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을에 나뭇가리가 있고 곁에는 콜리개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조국이요.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죄송해요. 갑자기 정치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조국이라는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지면서 딸내미가 죄송해요. 의사가 됐다 뭐 이런 건데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대요.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자 이건 것 같아. 지금 시작이 사람답게 살아다잖아. 자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게 소통 능력이고 이게 국어 능력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답게 살아라? 봐봐. 사람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대요. 자, 주어. 사람이 사는 세상의 풍경. 사람이 사는 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대. 통찰됐다는 얘기죠. 맞잖아. 어떤 현상이 그냥 한눈에 다 보였다. 통찰이 됐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그 중2를 지나셨기 때문에 이미 다들 세상을 다들 알고 계시겠죠. 뭐 아직 중2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중2쯤 되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게 느껴지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분도 중2 정도 되시나 봐요. 그래서 세상을 다 깨달으신 거야. 이미 세계관 마스터했습니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그래서 아직 난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중2가 아닌가 봐요.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진작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인생을 살면 누구나 사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별도 하죠. 그렇게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죠.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되고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들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차은우도 있고 아씨 갑자기 또 잘생긴 사람 얘기는 왜 하죠?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마음에 태풍이 지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에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알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에 있는 집에 4개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 방구석에 돌탑 쌓으세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와 아이들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부탁하지 말고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은 길가의 바위에 누가 쌓아 올린 돌들의 탑처럼 나 작은 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하자면 자신의 소망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돌탑을 쌓는 것처럼 뭐 노력을 하겠다. 하루하루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순간순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크기와 모양의 빛깔이 있을 것이다. 아, 이것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은 다 다른 색들의 돌들인 거야. 그럼 그 다른 색들의 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보는 거죠. 오늘은 녹색 돌, 오늘은 빨간색 돌, 내일은 검정색 돌 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구나. 됐어? 오케이, 알겠어요. 즉 무슨 얘기야? 즉 탑을 쌓는 과정으로 인생을 비유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대유했죠. 대유는 대신 비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돌탑을 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해? 잔돌. 우린 생각하죠. 큰 돈이 중요하고 큰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잔돌,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일상의 소소함이야. 소확행 뭐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뭐 이런 건가 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봐봐. 3년 뒤 수능 대입만 놓고 달리기에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 뒤 내신을 보고 달리셔야 되겠지만 내신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5월 5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5월 5일에는 열심히 노시고 저기 그 놀이동산 뭐 2월든지 아니면 저기 뭐 경주월든지 아니면 저기 그 자연농원이라고 옛날에 했던 에버랜드인지 죄송해요 옛날 사람에서 옛날에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었어요. 뭐 서울대공원이든지 가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시고 레고랜드도 갔다 와보시고 그런데 열심히 놀다 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 괜히 길 가다가 꽃잎이 톡 하고 내 이마에 떨어지는 그 느낌.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인생의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 잔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함에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들을 바로잡아 주려면 결국에는 이 잔돌들로 그 틈새를 메꿔야 되는구나. 나 되게 꼰대 같았거든. 뭐 그냥 혼자 싸우면 되지. 옆에 있는 뭐 애들 아내들이 뭔 죄라고 돌탑을 쌓으래. 관심도 없는데. 근데 여기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여기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 결국에는 그 잔돌이 큰 무게를 버텨주고 빈틈을 채워준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그런 얘기네. 결국 무슨 얘기야? 인생에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 실패도 결국에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인 거죠. 거의 뭐 현자 되셨네. 이 정도면 오케이 중2 졸업하셨고 부처님 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현자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넘어갈게요.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씨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약간 지금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 저 같은 이제 잔돌 같은 잔잔바리들도 있어야죠. 저같이 이제 구독자 이제 한 900 이번에 4명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저같이 구독자 904명도 있어요. 구독자 100만이 또 돋보이는 거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고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 영화 하나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존나 망한 영화 하나 있어. 뭐냐면 그 마동석 씨가 나오셔가지고 압구정.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2배속으로 봤어. 1.5배속으로 그냥 쭉 봤어. 근데 그러니까 잘 들어. 제발 기대하고 보지 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 근데 거기에 마동석 씨 캐릭터가 중간에서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캐릭터. 무슨 얘기 알겠어? 막 둘이 괜히 자존심 세우고 싸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좀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좀 타협도 해주고 중간에서 이렇게 좀 뭔가 연결돼주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한 사람 얘기인 것 같아.
플러스 뭐라고? 잔돌 같아가지고 틈새를 메워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봄산인 이유는 봄산이니까 봄산인데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래. 아, 아셨어. 알았어. 수많은 꽃들을 자기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고, 아, 그러네. 벚꽃잎 하나하나가 자기 존재감을 주장할 때도 있겠지만 문득 벚꽃잎 야, 첫사랑 이뤄진대. 오케이, 알겠는데 벚꽃잎 하나하나도 예쁘지만 결국에는 벚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그게 벚꽃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냥 그 세세한 하나하나, 물방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또 뭔가를 이룬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주제는 뭐였을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인데 결국 정리하면 이거야. 소소함의 합이 위대함이 될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소소한 것도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내가 문학작품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문학교육의 목표가 이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뭐 문태준이랑 작가가 어떻고 저쩌고. 내 친구 중에 태준이 있어. 문태준 말고. 그럼 뭐 태준이 알면 뭐 할래? 진짜로. 그 뭐 작가 공부하잖아요. 몇천 명 해야 돼. 다 까먹어. 하나도 의미 없어. 그냥 딱 보고 뭐야? 아, 우리 태준이 형이 좀 이렇게 소소한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찾으셨구나. 그럼 됐지 뭐. 아,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구독자 904명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간은 뭐야? 그래,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느라고 대가리 깨고 있는 거고, 나는 뭡니까? 대가리를 깨는 듯 했으나 소소함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잡으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 됐어? 그러니까 자꾸 막 내용 쓰고 옆에다 외우고 자꾸 내신 때는 할 거야, 나랑 같이.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그 인생도 거기서 멈추는 거야. 평생 중2로 살 거야? 평생 고1로 살 거야? 성장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이자 의무예요. 자, 23번 볼게. 가나의 공통점. 갑자기 그리움이요. 왜? 뭐가 그립죠? 동경이요. 일단 3번은 정확하게 가는 돼. 근데 나는 지금 갑자기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벚꽃 보러 가고 싶고. 4번은 맞네. 됐어? 근데 그래서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뭐 잡으라고? 그래서 주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주제도 뭐야? 뭐 고공인 뭐 어쩌라고? 고공답주인가? 야, 이 작품 해석 1도 안 물어보잖아 지금. 그럼 주제는 뭐야? 이놈의 새끼들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잖아. 나의 주제는 뭐예요? 야,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했네. 뭐 4번 말고 답이 있어요? 요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머리가 안 돌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대상이 부재했나 찾으러 가. 왜? 이해가 안 됐거든. 혹시 그림이 어딨지? 찾으러 가. 그래갖고 시름이 그리움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임금님 그리워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뭔 짓이에요 도대체. 제발 좀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연애 같은 걸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글을 보고도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면, 못 읽으면, 말도 안 하고 글도 없고 표정만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읽을 건데. 무슨 얘기 이해했어요? 24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요. A와 B는 예전에 얘기했냐 혹시? 아, 니네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뭔지 알죠? 이제 베이노 999, 현재 구독자는 904명이야. 근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웃지 말고 갑자기 내가 연애에 대해서 갑자기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 얼굴 안 나오는 연애 채널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댕이로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털었거든요. 야, 진짜 반응이 존나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어떤 그 들어오는 숫자나 뭐 조회수, 뭐 유튜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쯤 얘기할게.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가시라고 내가 중간중간 꿀팁 드릴 테니까. 물론 내가 하는 얘기니까 신뢰 같은 건 없겠지만. 자, 24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뭐였냐? 자, 해결 방법을 줬죠.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임금에게 해결 방법을 줬죠. 자, B는요, 사랑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거죠. 경험에서 온 통찰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1번 대조, 대상의 속성. 약간 지금 개념의 문제 같긴 하거든요.
2번 선지 봐봐. 감정이입. 개념 하죠? 단어냐 역설이냐.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것도. 어딨지? 어떡하지? 푸닥거리지 좀 마. 자, 봐. 주제 묻는다 그랬죠. 두 번째 뭐 묻는다고? 구조 묻는다고. 즉 무슨 얘기예요? 주제에 대한 구조를 묻는 거야 대부분. 그러면 가의 주제는 뭐였어? 임금님한테 이렇게 해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나의 주제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구조적으로 크게 봐. 크게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나열이야. 맞죠? 반복이야. 맞잖아. 봐봐.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다.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뭐를 하시려거든 뭐뭐를 하시고, 뭐뭐를 하시려거든 뭐뭐를 하시고, 뭐뭐를 하시려거든 뭐뭐를 하십시오. 됐니? 뭐가 반복되니?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바꿔 얘기하면 통사 구조 반복. 됐습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동일하기도 해. 동일하다 안에 비슷하다 포함이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됐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대조있냐, 감정이입이냐, 역설법이냐, 반어법이냐 찾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주제를 잡아주시고 그 주제를 잡아주시면 그에 대한 구조를 정답 세팅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방금처럼 봐주시면 4번이 바로 보였다는 겁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 필기 안 하고 있어. 아니, 니네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다 보여 여러분. 다 보인다고. 진짜로. 필기만 하는 게 다 보이는 줄 알아? 이게 좀 여러분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생각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가끔씩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 안 해줬어요? 존나 깜짝깜짝 놀랄 때 없어요? 제가 내 눈을 보면요 다 알 때가 있어요. 진짜 딱 여러분 딱 보잖아. 갑자기 여러분 선배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하셨어? 뭐 이러면서. 어떻게 알긴 보면 그냥 보이는데. 알겠어? 빨리 필기해. 빨리 필기하라고. 빨리 필기해요. 그 해왔던 척 가만히 있지만 어차피 안 한 거 내 지금까지 봤으니까 빨리 하세요. 필기. 빨리 필기하세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25번. 고유 수업이에요. 고유 수업. 유튜브 영상 보는 친구들은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제 평소 색깔과 달라서 고유 수업입니다. 자, 나의 글쓴이요. 자, 인간 얘기는 맞는데 인간이 유한하다가 아니라 구독자 900명도 학고들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유한성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거지. 학고들이 중요하다. 서로 모여가지고 위대한 것이 된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윤활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끝. 됐습니까? 주제 잡으라고. 그러니까 주제. 물론 여러분이 고의 시험이고 워낙 25분 같은 거 너무 쉬워서 당연한 얘기니까 너무 쉽게 풀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만점자 28명 나왔던 수능도 지금 이거랑 근본 공식은 똑같다. 근데 왜 그 문제는 못 풀고 이 문제는 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한 핵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필기 다 해놔. 뭘 묻고 있어? 주제. 됐어. 주제는 뭐야? 전형적이야. 전형적. 더불어. 이걸 뭐라고 하니? 우리 교과서 맨날 나오죠. 공동체 의식. 그럼 그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해소를 해줘야지. 됐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다 하셔야 돼요.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내가 막 눈을 보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민망하잖아. 저랑 눈이 많이 마주치는 게 좋은 게 별로 아니에요. 자, 26번 볼게요. 고공답 인주가는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데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 그대로죠. 이 작품의 상전은 왕, 종은 신하다. 제가 다 얘기한 데죠.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건요. 녹색으로 쓸게요. 내신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 신하들이 문제니까 왕이 해결해 주세요. 일본이네. 맞죠? 그러니까 봐. 1번을 기억을 보시면 우리 댁 살림이 예전부터 이랬어. 봐. 촉발하면서 망했어.
그런데 봐. 얘 과거에는 안 망했잖아. 그 시절엔 어땠어? 전민이 많다. 잘 들어. 그 시절에 첨단 산업이 농업이야, 여러분. 이해됐니? 그 시절에는 국부가 뭐야? 농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던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맞잖아. 뭐 중국이 1등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중하, 우리를 소중하라고 자부했죠. 그러다가 아주 개털됐고 뒤지게 쳐맞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괜찮다는 거죠.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이 고일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라고. 왜 그러면 단순하게 답이 나왔냐? 다른 정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주제, 전형적인 얘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고3도 딱 이 느낌입니다. 계속 볼게요.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 전체는 구성요들의 집합체다. 자, 봐. 아까 나에서 맨날 얘기했지. 소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맞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1번 선지 볼게.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의 구성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서 잘 될 것이다. 오케이. 맞죠? 구성요소들이 잘 돼야 결국 전체도 잘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시니까. 2번 선지. 잔돌 같은 게 모여가지고 결국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3번 선지. 이놈들은 비판 대상. 이런 애들은 긍정적 대상. 4번 선지.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과 서로 얻고 펴서는 다양성을 지니는 존재들의 필요성이요. 아니지. 얘는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시 보세요. 뭘 잡으면 되는 거야? 주제를 잡으면 되는 거라고. 가의 주제는 비판의식이잖아. 근데 복에 나와 있는 가에 대한 내용이요. 나에 대한 내용이잖아, 사실은. 주제 자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다만 그 비판적 상황의 해결 방법이 제시된 1번 선지가 될 것이고, 맞죠? 낮잠만 자는 종도 비판 대상, 얘네들도 하는 일 없이 헛짓만 하는 종들, 신하들을 비판하는 거니까 비판이라는 주제 관점을 잡으셨으면은 이렇게 정보가 바뀌면서 판단도 되셨을 거라고. 아시겠어요? 필기들 잘 정리하시고 제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지. 뭐 이거 암기 묻고 있습니까 지금? 작품 암기 물어요? 없어 그런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과목이야. 진작부터. 근데 그 정도 머리가 되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국어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내가 얘기하잖아. 제가 이 동네에서 국영수 수업을 제일 잘한다고요. 영어 수학 수업도 더 잘한다고요. 생각 좀 해봐. 서울대 갔어. 전국 70등이라고요. 수학을 못해서 서울대를 갔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여러분 내신이 이과였습니다. 저 물화생지 2까지 다 했어요. 심지어 지구과학 경시대의 입상자 출신이야. 근데 우리 때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시 합격하는 게 최고의 출세였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가겠다고 문과시험 응시를 한 것뿐이에요. 알겠니? 잘 배워 가세요. 제가 국어 가르치고 있다고. 이과 이과 보신 부리지 마.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 이과는요 2등이었어 다. 우리 나이 때 이과는 2등이었다고. 명함도 못 내밀이. 이과가 어디 덤벼 서울대 법대. 우리 때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 열심히 배우시면 돼. 갑자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모방하셔서 끊는 거 아니야. 모방하셔서 머리를 바꾸시라고. 머리를 교체해 주시라고. 알겠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 특히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끊었다 가 이거는.